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일 기준 대선이 있었던 지난 9일과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일 10만 2,417건에서 16일 10만 1,257건으로 1.2% 줄었고 경기는 0.2%, 인천은 0.7%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등이 예상되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속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관절을 신축해 추후 이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보안 등을 위해 고도 제한 등의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청와대 주변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로 거론된 한강로 일가 주변에 정비사업 향방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으로 공공주택 99가구를 포함한 총 78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상지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역 가치 상승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박재은입니다. 대선 이후 일주일을 비교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 기대감에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가 모두가 정권 교체 이후 이해관계는 물론 득과 실까지 따져보는 만큼 당분간 거래 절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시면 전화 02-3153-2668번과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스태그네이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특히 서민들 실물 자산이 없는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 현상이 정말 올까 이렇게 우려가 굉장히 지금 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비용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수요가 받쳐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이 비용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가 원자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더 적게 생산하거나 가격을 올려야 되거나 그리고 소비단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비용 인상 스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것은 기업의 세제를 굉장히 감면해주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를 감면해줘서 굉장히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것만큼 내가 쓸 수 있고 또 기업의 투자가 활성이 되면서 이 소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부 지출에 의한 바로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고 바로 거기에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러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외세 변인이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변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을 했죠. 원유가 그리고 니켈, 알루미늄 그리고 많은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신흥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원유 인상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달러가 많이 이제 풀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의 은행연합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금리 그리고 원유 그리고 달러, 환율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혼전세가 일어나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고 또 이것이 또 반등이다. 반등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외지인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요번에 소비자 물가 나왔죠. 미국 7.9%, 30년, 4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4%대로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또 내수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일본의 지금 2분의 1, 그러니까 미국은 또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이런 내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3번이나 했지만 함부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 이거는 내수도 굉장히 지금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잘못 따라가다가는 굉장히 경제의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금융의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 쇼크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택 시장의 투자였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에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 그리고 금과 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비트코인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때, 세계 경제를 볼 때 왜 자꾸 미국의 연준과 그리고 어차피 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지금 이러한 그 화폐들, 법정 화폐들 이를 해서 왜 우리가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런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미국은 물론 이제 전 세계를 화폐를 통합하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71년에 금본위제를 포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주는 그래서 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본위제를 포기한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이 가치가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렸죠.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본인들의 그 위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외교의 신이라고 하죠. 미국의 헨리 키신저 장관이 이런 묘책을 냅니다. 가장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하죠. 지금 원유의 결제 시스템, 원유를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 합시다라고 협약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는 많은 왜냐하면 원유를 전 세계에서 사가잖아요. 그럼 달러로만 결제하면은 그 많은 달러들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면 그 달러는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럼 가치가 또 하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해결을 했을까요? 미국에서는 사우디는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갈등과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로 그 달러로 미국의 군사물자 이런 것들을 또 구입하게 해줬고 그리고 특별 금리의 국채를 또 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또 그 건설 대금을 또 달러로 지불해서 다시 그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인플레이션과 가치 하락을 막았죠. 그래서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대의 부채 국가면서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경제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달러의 시스템, 그러니까 페트로달러 시스템,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무역 적자를 내야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퍼지는 효과, 그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유지를 유치한 또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바로 달러를 그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뇰리아 효과라고 그러죠. 100달러를 찍어내는데 20센트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다 수익이죠.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낼수록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러 투자하실 때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왜 우리가 FOMC 회의록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페드의 그 움직임을 봐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기축 통화로서의 바로 달러의 위치, 그거로 인해서 또 원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세계 경제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으시겠지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가 지금 들어왔는데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지금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LTV 규제가 완화가 들어간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취득세 할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앞으로 1가구 2주택의 어떤 그 지금은 뭐 6개월로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완화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분양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다는 점은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으니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 사자라고 하지만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실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고요. 절대로 이러한 그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례를 들면 둔촌주공의 지금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바로 이제 준공기를 연장을 했죠. 이 많은 임금 인상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주택자분들은 투자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즘에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별해낼 능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시기나 정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그 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아파트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눈높이를 좀 낮추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되고요. 역세권과 일자리 입지 갭 투자 기회 잡아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역세권과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오피스텔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30년 재건축 안전진단도 없어졌고 35층 층고 제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상 처리 지하화되는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다시 2017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또 그 희망이 좀 있죠. 그리고 공시가가 전면 검토되고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이런 또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자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그 경제의 위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주택 시장에 투자하시는 것만이 가장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양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더욱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그 2040 서울 기본 도시계획이 나왔죠. 여기에서 한강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제 강남과 여의도 부분에 굉장히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강남이 이제 잠실 권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잠실과 강남의 확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지금 국내 최대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현대 GBC 개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인근에 한강을 끼고 있는 바로 자양동의 가치가 앞으로 정말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그 기대가 감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더 구체화되고 확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가로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35층 그 층고 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이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강 라인을 따라서 그 연계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한강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못했던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곳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광진구가 이제 끼고 있는 것들은 건대 큰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서울숲과 어린이 대공원 이러한 또 굉장히 풍부한 환경, 특히 한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뚝섬의 한강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도 위쪽보다는 훨씬 더 시세가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남 접근성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강이 주는 어떤 그 유한의 의미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로 인해서 입지에 특별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맞은편에 잠실에 바로 마이스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기본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이 더욱 기능이 고도화됩니다. 강남권이 워낙 우리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많은 그런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학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강북으로 뚫려 나가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다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접적 수혜는 바로 가까운 자양동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앞서 우리가 남산과 한강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용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8월 정도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변의 특화 경관지구로 전환 예정이 되면서 충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에 대해서 개발 가치, 사업성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지금 그에 발맞춰서 마이스 산업단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서 그 실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미 세 가지 단계로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 GBC의 착공, 그리고 용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착공,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이 마이스 산업단지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세계 최고의 관광지면서 그리고 바로 국제산업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광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양동의 가치 상당히 높아집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자양 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동은 바로 옆에 3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 3동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동에는 현재 가장 빠르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합설로 인가가 작년에 났고요. 그리고 한 2027년 정도면 한 1000세대 정도 이 아파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또 시세를 견인하면서 주변에 이러한 개발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과 또 그런 움직임들을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첨단 업무 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의 신청사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오고요. 특히 이제 KT 계열사들과 이것에 말맞춰서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한 1,300가구 정도 들어옵니다. 롯데건설이 이제 시공하고 2025년에 준공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것도 역시 한강변과 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자양동의 그러한 그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세계가 바로 지금 이제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그 광진구청에 이제 앞으로 45개층의 한 3개 동 정도의 빌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교통, 업무, 쇼핑 시설, 특히 이제 스타필드가 이곳에 또 세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공 목표가 202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바로 이 잠실 타워, 그리고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자양동 일대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만 계속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룸이고요. 지금 5억 5,8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지금 4억 6,800에서 4억 7천만 원인데요. 제가 월세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여러분 대출 그리고 레버리지, 대출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바로 전세금을 낀 이 레버리지 투자가 여러분 최고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시더라도 월세보다는 지금 전세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셔야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 여러분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9,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발표에 따라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강남권과 가장 수혜 지역인 자양동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강 개발에 대한 특수성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구이자양 지정비 사업과 서울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상철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죠. 한강 입지의 특수성과 희소성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꼭 나는 여기를 꼭 하나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정확한 정보, 빠른 정보가 필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 올인원의 정말 중요하신 분이죠.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지역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 근래 들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지역이고요. 두 번째 지역, 전통적인 이런 강남권의 강세 지역이죠.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 지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이고요. 3룸 구조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망원동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서 인기가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 주변으로 신촌의 상권과 홍대의 상권이 유명하였었는데요. 이러한 상권의 확대에 따라서 주변 지역인 아래쪽으로 상수, 합정, 망원동 라인의 인기가 더더욱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망원동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으로 또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더군다나 과거의 한강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었던 그러한 발전상,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됐던 2040에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변 지역을 따라서 걷기 좋은 동네, 그 주변 지역으로 그러한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모습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 되겠죠. 또 망원동 안쪽으로는요, 전통적인 이러한 시장과 이런 레트로적인 또 망리단길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지역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서울 공실률 최저 지역인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주변 지역의 또 긍정적인 집가 상승을 또 이끌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한번 보시면 은평에서 내려오는 6호선 라인을 따라서 또 합정과 용산 지역 그리고 2호선을 이용하셔서 또 강남권과의 접근성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이러한 재건축, 증산 뉴타운부터 해서 가재울 뉴타운 또 재건축 이슈인 성산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까지 주변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이러한 이슈는 이러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강북 지역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 정비구역 지정을 앞에 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710세대 대규모 단지에서 이곳이 재건축이 된다면 5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바뀌게 된다. 그곳이 이제 재건축이 실행이 된다면 이런 폭발적인 이주 수요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이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 주변으로 해서요. 바로 위쪽 이곳 상암 DMC역, 지금 현재 방송국에 위치한 지역.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강 건너편에 마곡의 산업단지와 또 아래쪽으로는 지벨리, 또 여의도 지역과 서울의 3도심이라고 일컫는 지역, 바로 두 지역이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종로 CBD 업무 지역과 여의도의 국제금융의 업무지구, 그리고 또 공덕의 업무타운 등 망원동 자체는 전통적으로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골고루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직주 근접성, 또 주변에 포진되어져 있는 다양한 학군까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의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정리해봤는데요. 그러면 마포구 망원동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상암 지역으로 우선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암역으로 해서 상암 DMC 롯데몰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상암 같은 경우는 업무지는 굉장히 많지만 그에 반해 상업시설이 조금은 적은 편이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성 건물이 또 상암 쪽으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암 DMC 같은 경우는요, 현재 3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또 6호선, 공항철도까지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지하철의 노선의 추가로 인해서 2개의 노선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상암 DMC역, 바로 교통의 중심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상암 롯데몰 안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복합 쇼핑몰, 오피스 등이 또 구성이 되어서 들어서게 되어지는 모습들. 상암 DMC도 만날 수 있고요. 망원동 쪽에서 망원 월드컵 시장과 망원 시장까지 이러한 조화로운 시장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죠. 당인리 화력발전소, 과거 석탄을 나르는 화력발전소에서 지상에 있던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누는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상부의 공원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지상부 이렇게 발전소가 지하화되고 그 지상부의 공원화가 되어서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설치가 됨으로써 이곳이 문화 창작 발전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의 이러한 사례들처럼 런던의 테이트 모던의 발전소의 이런 사례처럼 폐기를 이용해서 유산 문화 체험 공간이 또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 공연장과 전시장, 수영장과 풋살장 등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이 되어지는 사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로의 상황,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면 도로, 또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로 바로 마포 월드컵 대교의 개통 소식이 굉장히 큰 이슈였죠. 마포 월드컵 대교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엔 완공이 되어서 작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차가 막히던 부분들을 분산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교통 체증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또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부분들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대교와 같이 연계해서 개통되었던 부분, 바로 서부간선도로 개통 소식까지도 같이 만나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공사가 완벽하게 된 부분들이 아닙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또 아직 미진한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어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의 흐름이 더 좋아지고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의 여지가 아직도 남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간선도를 이용하신다면 또 아래쪽으로 금천구나 독산동 방향으로 이용 가능하신데 또 아래쪽으로는 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난 도로망이 개통이 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까지도 늘 좋아진다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바로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이 상암 DMC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상암 DMC역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안으로 또
환승되는 부분들 9호선과 GTX, KTX 13개의 노선이 또 환승 가능한 부분들 이곳은 2028년 목표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또 부천의 이런 홍대에서부터 부천 대장지구에서부터 홍대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서부광역철도라고 명시된 그런 부분들 홍대에서 부천의 대장지구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암 DMC역으로 또 개통이 되어진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2028년 목표로 2개의 노선이 또 상암 DMC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총 5개의 노선이 상암 DMC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이런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과거에 나왔던 계획안입니다. 한강변 관리 지본 7권역에 포함되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2040 플랜 안에 더욱 강화되어서 수변 활동을 더더욱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홍대의 이러한 연계성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의 문화권과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는 한강의 수변 공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역사 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절두산 성지라든지 양화진 이러한 공원 등 주변 지역으로의 공원 등의 연계성을 앞으로 더 강화시켜서 걸어서 주변 지역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더욱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지구 중심 축과 수변 문화 축 이러한 합정 그리고 상수 망원의 라인들이 더더욱 이러한 연계성이 확대되어서 상권이 주변 지역으로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한강이 끼고 있는 강점이 있죠. 또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러한 강점이 앞으로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로 살려서 여기에 더불어 35층 이상의 아파트까지 주변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값어치는 더더욱 향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주변 시세도 궁금한데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공약들 안을 살펴보면 우선 취득 단계에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면제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던 방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전략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금액대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48제곱, 내부 면적 실평수가 19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금액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내 돈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신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서 월 120에서 150만 원, 예상 대출 금액 2억 6,800에서 실제 투자 금액 3억 원 정도 보신다면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부동산 정보 체크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위치는 2호선,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유형입니다.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포구, 서초구 서초동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지역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부터 이런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보합이랄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서울에 인기 있는 지역 이런 강남 4구 안에 들어선 이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격 변동이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있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 그러한 희귀성 갖고 있는 한강변을 보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또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에도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바로 서초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요, 서초 1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서초 1동 주변으로 위쪽으로는 교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3호선이 다니는 그러한 더블 역세권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갖는 강점, 바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바로 2호선 라인을 따라서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 등의 접근성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또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 의료 및 R&D 연구산업 벨트 등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용이합니다. 위쪽으로 보신다면 9호선 라인이죠. 9호선 황금라인이라고 일컫는 라인, KBT 성형 및 의료 관광 벨트의 주변 지역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지하철도 굉장히 다양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 7호선에 9호선에 4호선에 여기에 더불어서 양재역 쪽으로 앞으로 이게 신분당선이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강남역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곳으로 또 GTX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초구 주변으로 이런 상권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서초구 이곳 와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이 관광권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급의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바로 교대의 이런 상권과 또 강남역의 상권을 바로 최인접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의 상권은 이런 서초대로를 따라서 확장되어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는데 그런 확장되는 끈 라인을 따라서 또 서초의 법조타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주변 지역에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주변 지역에 다양한 우수한 임차인으로서 주변 지역에 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서울의 성물병원과 신세계 백화점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여기에 학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주변 지역에 서운중, 서희초, 서울초, 역삼초 등 또 여기에 또 서울 교육대가 있기 때문에 또 대학교에 임차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또 왼편에는 서리풀 공원, 정보사부지가 있는데요. 정보사부지 이곳도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그 첫 번째 개발 소식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정보사부지의 개발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사부지 서리풀 터널 위쪽에 있는 이러한 서리풀 공원 위쪽에 정보사부지가 안양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 부지를 MDN 그룹이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MDN 그룹이 2023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 이것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이 굉장히 우수한 일자리가 지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앞으로 이곳은 대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설치가 되고요. 복합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더더욱 늘어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권에는 약 100만의 일자리가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권 우측편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반대편에 정보사부지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 안에 끼인 자리가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수한 인력들 지금도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죠. 서초의 법조타운의 우수한 인력들과 테헤란로를 따라서 포진되어 있는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 그 인력들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보사부지의 개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현대차 GBC보다 더 넓은 부지로 형성이 되어지는 매머드급도 개발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초대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권이 확장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강남역과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이 또 천지 개벽할 그런 소식들이 곳곳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진원아파트 부지를 포함해서 서초대로 를 따라서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58만여 부지에 또 종상향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종 3정지가 앞으로도 준주거지로 바뀌려 할지 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용적률 1000%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땅이라도요. 더더욱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지 지분에 따라서 갖는 비중이 높아지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집가 상승에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안에 또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어지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코오롱 부지의 개발 소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 일반 주거지가 준주거지로 상향되는 종상향이 되는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는데, 또한 이곳이 기부 채납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또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초 코오롱 부지 옆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다니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또 경부고속도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갈 수 있는 개발 소식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또 그 옆으로는 롯데 칠성부지가 현재는 물류센터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롯데 칠성부지 옆쪽으로는 서초에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굉장히 많은 업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롯데타운이 형성되어지는 앞으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251m에 이르는 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이곳 역시도 삼성타운처럼 굉장히 많은 또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을 들어서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중요한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짐으로써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면 주변 지역, 바로 교대역 아래쪽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서초동의 또 긍정적인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4차 산업, AI 관련된 이러한 육성을 위해서 지정된 허브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1권역부터 해서 4권역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R&D 특화 중심권에는 특화 공원이 조성이 되어지고요. 2권역과 3권역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권역 R&D 연구 공간과 캠퍼스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이곳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2023년을 목표로 AI 대학원에 들어서게 되는데, 카이스트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이런 스탠퍼드 대학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또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재 IIT 주변, 양재 IIT 주변으로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고 2권역과 3권역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주변에 기업 등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랄지 LG전자 연구소, 또 삼성전자 연구소 등이 굉장히 잘 포진이 되어 있죠. 바로 서울의 끝자락이면서도 지방에서 봤을 때는 서울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거에 반증하듯 하림의 이러한 물류센터도 양재IC 주변으로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만 봐도 앞으로 이것이 기업 등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바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소식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소식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있는 단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7km 구간, 지상부에 있던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로 또 도로를 내므로써 이러한 부분들, 차가 막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상에 있던 부분이 지하로 터널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도로의 여건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서초에 위치한 투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액대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투룸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대 보시면 6억 원 이하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투자 가능하신 부분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막혔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뚫리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금액 5억에서 5억 4,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4,500에서 9,500만 원의 금액이 가능하시다.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120에서 130에 이러한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한 지역이 서초구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상담은 물론 대선 이후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현 팀장님,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